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전세영입니다. 이번 포항시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3명의 후보자가 토론에 초청됐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의 후보는 토론회 직후 합동방송 연설회를 통해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은 토론회 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회 수어 통역은 이지영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사회자 개별 질문, 사회자 공통 질문에 이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은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자에게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창균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포항시장 후보 기호 3번 이창균입니다. 포항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포항 정책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공약은 사람이 오는 포항, 내가 행복한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대 핵심 공약을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첫째는 안전한 포항을 확립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발 지진 문제, 동빈대교 문제, 형산강 수원 오염 문제를 이미 주민들이 좋은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수용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을 특성적으로 구별을 해서 4대 특구를 조성해서 경제 활력과 도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항 운하를 관광 명소로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세계적 위락시설인 디즈니라든지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세계적으로 포항에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포스코와의 상생 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 부흥,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분권 개헌에 맞춰서 포항시를 100만 광역 도시로 확립을 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2분간 이창균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고요. 그럼 이강덕 후보, 이창균 후보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창균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창균 후보님 공약 중에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재임하면서 포항, 울산, 경주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주변 도시들 간의 헤어롬 동맹이라는 도시 연합을 결성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향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을 행정구역 통합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창균 후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은 벌써 아마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도시도 발전을 하고
또 교통이나 통신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광역 행정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포항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역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광역화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자족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의 경주라든지 영천, 영덕, 울릉군이라든지 와 같은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한 분권 개헌이라는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아마 광역행정연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두고 일본의 광역행정연합이 있기 때문에 네, 정해진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이어서 허대만 후보, 이창균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예, 이창균 후보께서 형산강 수원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구무천과 형산강에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 오염이 발생했는데 그 상태에서 인근에 100억 원이나 들여서 수상 레저타운을 만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업무 추진, 사업 추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당연히 포항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오염자가 누구인지를 일단은 밝혀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질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산강 프로젝트라든지와 같은 사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상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특히나 수원 오염 문제는 일본의 미나마타 병이라든지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했던 수원 오염 문제 6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좀 더 우리 시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창균 후보의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을 들으셨고요. 보충 질문이 있거나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후 진행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강덕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후보 이강덕입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포항을 새롭게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혼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도약, 위대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도시경영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신 있게 포항 100년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저 이강덕의 공약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올인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첨단 산업, 북방 경제를 선도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을 완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회색이었던 포항의 색깔이 푸른 녹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귀하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 공간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질 없는 도시 재생 사업도 완수해서 도시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교육과 복지를 키워서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수월한 도시를 만들고 포용적인 복지를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누림의 혜택을 드림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허대만 후보, 이강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아주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어서 질문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이강덕 시장님의 평소 행정을 보면서 소통이 부족하다 시민과의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또 후보님께서 만들어 온 그린웨이 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구포항 역사를 철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 제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강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소통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저에게는 좀 그러네요. 제가 왜냐하면 워낙 현장 중심으로 소통을 많이 해서 오히려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의외입니다. 구포항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존치 여부를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를 문화재로 정한 경위가 철도 시설 공단에서 철도 그 역 일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못 박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보존할 가치가 약하다. 그래서 축소해서 옆에 다른 나중에 개발하더라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적당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창균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4년 전에 이 후보 정책 공약 그 공보물에 난데없이 부산의 모 자치단체 이름이 거론돼서 공약 뺏기기라고 제가 질타를 TV 토론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많은 공약이 나열되어 있는데 추가로 된 것이 바로 안전 문제였습니다. 근데 너무 안전 문제가 미흡한 그런 상황이고 기껏해야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자연재해일 때이고 인재일 때는 네, 제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강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질문의 요지를 다 못 들어가지고 무슨 질문인지 제가 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은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모든 시민들이 빨리 세우고 외부에서도 포항은 안전도시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가장 우선 정책을 도시 안전 확보다 이렇게 보고 지진과 관련된 것은 지진대책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도시 안전국에서 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가 다시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허대만 후보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여러 차례 선거를 하면서 저는 항상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를 주장해왔고 이번 선거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 포항시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 왔습니다. 다양한 공약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자리에서는 5가지의 포항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고 공정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포항을 위한 3가지 약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 대교를 임기 중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의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철강공단과 영일만 항 사이의 내부 물류를 위한 기능과 동시에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앞으로 장차 통일을 대비한 이 고속도로 또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경제특구로 포항을 지정해내겠습니다. 대북경제협력이 확대되면 포항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 지정하겠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지진 피해 복구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도시재생계획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포항의 바이오, 신약,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특권과 반칙, 불법, 편법을 척결하겠습니다. 큰 원성을 사고 있는 포스코 외주사 선정 과정의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보조금의 부당한 집행, 그리고 시 산하기관의 불공정한 인사,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공정하고 특권 없는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네, 허대만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균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죠. 예, 허 후보의 공약은 너무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허 후보는
보상비, 지진 피해 보상비가 뭐 법률 개정안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공약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파악이 너무 아니란 생각이고 이것은 지진 대책이 아닌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홍해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주장과 의견, 증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둘의 연관관계가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상가, 기업, 교회, 사찰, 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도 이 피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포항시가 앞장서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 피해를 받지 못한 상가, 기업들 그리고 사찰, 교회, 어린이집들이 피해 지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진 피해 복구 과정에서 그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6,500억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키워서 지역 경기 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이강덕 후보 질문해 주시죠. 우리 허대만 후보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허대만 후보님 공약 중에 우선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보다가 특별한 공약이 몇 개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포항시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약집을 다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 공약이 대부분 포항시가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공약을 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영일만 대교 한치 전진했습니까? 블루밸리 국가산단 1%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고속도로 부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지부진하고 이제 겨우 보상 끝났습니다. 언제 시작했던 일입니까? 포항시가 이 일을 제대로 진행해 왔다면, 오래 묵은 숙제들을 제대로 진행해 왔다면 제가 왜 이런 공약하겠습니까? 이미 포항의 오래 묵은 숙제들을 이강덕 후보께서는 제대로 추진해 오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검증됐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다양한 인맥과 집권당 후보라는 지위를 잘 활용해서 오래 묵은 포항의 숙제를 한꺼번에 단기간에 해결해 내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이게 왜 뺏기기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가볍게 긴장을 푸는 개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토론회 직전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의 답변 시간은 40초입니다. 먼저 이강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만 시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이 기본인데요. 본인만의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40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시장의 직무는 굉장히 막중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시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계단 오르기를 하거나 또 평상시에 새벽에는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고 매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허대만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상 깊은 방문지나 여행지가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40초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4명 있습니다. 3남 1녀고 막내가 딸인데요. 올해 초에 4명의 아이들과 이 포항 북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칠포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역시 우리 포항의 해안선과 바다는 우리 포항만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포항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대한민국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즐기시는지요?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40초입니다. 예, 안상흔 저서의 청춘의 인문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20대 젊은 사람들이 읽어도 아마 교훈이 될 정도인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역경이 없으면 능력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고라 그럴까요?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시 중에서 불시 1번 한철골, 쟁덕매화 박비향, 뼈를 깎는 추위를 한번 겪지 않고서는 매화가 어찌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랴 역병을 짚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은 더 편안해지셨으리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포항의 주요 현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경제 활동부터 시민의 정신 건강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물론이고 시민의 삶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허대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국토부가 흥해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진 피해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도시재생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복구 계획이 현재 6,500억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를 키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지진 복구 과정이 포항 지역 경기 활성화의 이 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지진 복구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항 시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지진 피해 규모, 복구 계획 규모를 키워진 규모의 계획이 빠른 시간 안에 집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유발 지진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피해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상가, 어린이집, 사찰, 유치원, 교회 등도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또 여당과 협의해 나가서 한 사람도 피해 지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포항 지진은 인재이고 유발 지진이고 국가 사업이고 국가적 재앙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포항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유발 지진의 진상 규명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국가가 나서서 포항 살리기를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청와대 앞에서 6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저희 고통이 포항 살리기에 조그만 작은 계기나 불씨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스로 포항 시민이 일어나서 포항 살리기에 적극 한 목소리로 국회나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세 가지 정도가 우리는 촉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열발전소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민간 전문가에 의해서도 유발 지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피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포항은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응급적으로 국가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나 국가적인 행사를 포항에 긴급 유치를 촉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강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희망사항은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온하게 살던 내 집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위험을 느끼고 살 수 없어서 대피하고 이사를 가고 살기만은 불안하고 한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특별재생, 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지진 피해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전판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반판은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소판은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 올린 것은 좋으나 현실적인 금액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포항에 대한 소급 적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포항시에서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또 항의를 하고 우리 여기 있는 허대만 우리 후보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분명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7, 80%라도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쨌든 정부가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 지열발전소와 관련해서 정부는 분명히 책임 있는 그런 규명을 해내고 또 그 책임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대책도 긴요한 실정입니다. 네.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6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을 해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을 할 수는 없고 질문과 답변 시간이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한 발언,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금지됩니다. 먼저 이창균 후보의 주도로 6분 동안 자유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강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포항 지진이 유발 지진이 밝혀진 상황에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항시장의 후보로서 나서서 포항을 살려야 되겠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식 투쟁도 불사를 했습니다마는 포항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현장이라든지 국회나 정부에 같이 힘을 합쳐서 촉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시민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이창균 후보님께서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고 유발 지진이다, 인재다, 국가가 책임이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죄송합니다만 경쟁 상대 후보라서 찾아오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뭐 일반 시민이 단식 투쟁하는데도 뭐 찾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 있게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단식 투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부 여로에 아주 강력한 그런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 대통령이나 총리님이나 우리 장관들 오셨을 때도 강력하게 건의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책임감 있게 대처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 기사 우리 허대만 후보에게도 지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포항 지진이 유발 지진이라고 이미 유명한 저널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발 지진의 정황이라는 것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혹시 허대만 후보는 알고 있습니까? 예, 지열발전소가 흥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열발전소에서 이 물을 주입할 때마다 63회의 그게 유발 지진이 아니고요. 발생된 적이 지열발전소 있습니다. 감별 방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5가지 방법입니다. 그 위치, 시점, 그다음에 그 시기,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이게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유발 지진의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유발 지진의 감별 방법인데 이 포항 지진은 유발 지진이 5가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대만 후보는 기자회견 때 유발 지진이라고 가정한다면은 하면서 우리 지진 대책을
기자회견하고 대책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는 아니죠. 천재 있을 때에 그거는 지진 대책은 될 수는 있어도 이제 유발 지진이 이렇게 5가지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유발 지진이 가정이라 하면은 그거는 인식에 너무 소극적이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너무 안일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하시고 다음 또 이강덕 후보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빈대교 문제는 이 후보의 불통행정 원인이 아닌가. 주민들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계교를 설치를 하고 해안대로 연결해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현재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보다는 다 나은데 왜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하면 아주 길게 걸리시는데요. 이창균 후보님 혹시 도계교로 하면 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 돈이 더 드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설치하는 것은 관광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오히려 포항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몇백억, 몇십억이 더 든다 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오히려 관광을 위해서 그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보고 그게 바로 시민 참여고 주민 참여의 기본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1년 동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중에 나오는 뭐 주차장 부지에 이권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창균 후보님, 정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말 최선책을 선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법적이나 제도적인 그런 제한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하고 차선책도 선택을 못하고 차차선책을 선택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계교나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고 잠깐만 포항시에 지금 주도권은 가지고 계십니다. 대안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포항시의 계획은 우방비치 아파트 앞으로 고가 다리가 지나가고 그래 되면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은 그 소음 때문에 그다음에 소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상권이 괴멸되고 경관도 안 좋고 그런 것이 뻔히 눈에 보이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은 불통행정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냥 백지화시키고 주민 의견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무슨 유착관계 그것은 일체 없다 하는 말씀이 드립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시장이다 해서 제가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도 남는 걸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착하려고 하면 그렇게 네. 자, 이창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못다 하신 말씀도 있으실 거고 이강덕 후보의 주도로 6분 동안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허대만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허대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일만 대교 그간에 한척 진척이 없었다. 뭐 저는 오히려 제가 와서 중기됐던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거의 성사되도록 그런 단계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시 바로잡고요. 블루밸리 1%도 분양이 안 됐다는데 블루밸리는 산업단지는 현재 3%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포스코가 신산업을 10만 평 이상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산업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경우에 앞으로 더 많이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 역시 거의 무산됐던 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이것을 살려냈습니다. 이제 곧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문제가 그런 인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일만 대교 관련해서 우리 허 의원님은 그간에 절대 안 된다. 그간에 쭉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반대하고 주장을 하다가 근본에 갑자기 영일만 대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그동안에 해오던 거하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대만 후보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영일만 대교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명재 의원께서 재작년에
20억의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 주장을 하셨을 때 정말 경제성 평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사실상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지금 현재 2번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현저하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20억 확보한 거 이외에 뭐가 진전됐습니까? 경제성 평가가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영일만 대교가 진척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거짓말입니다. 예, 영일만 횡단대교는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국가 노선으로 2011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적정성만 어느 시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적정성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뭐 사기다 이런 말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허대만 후보께서 쭉 반대한 내력이 있습니다. 내력이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허대만 후보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열발전소와 관련해서 우리 허대만 후보께서는 포항시가 MOU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열발전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포항시 상대로 피고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적으로 국비와 민자로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들어가는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평가원에서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를 상대로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진 피해에 그동안에 땀을 흘린 우리 시민들 또 특히나 공무원들을 53만 시민들을 피고로 삼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영일만 대교가 애초에 구상됐을 때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아니고 이 흥해 쪽과 대보 쪽을 이어주는 그야말로 다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리라면 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 지점에서 영일만 대교의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일만 대교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포항 통과 구간으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제성 평가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영일만 대교를 성사시킬 국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경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노선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지금은 이 동해면에서 이 흥해 쪽으로 이게 환여동 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을 그러면 9km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선을 형산강 둔치를 따라서 그럼 형산강 둔치까지 올 때 그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죠? 남포항 IC 쪽에서 남포항 IC에서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남포항 IC에서 어디서 오냐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남포항 IC에서 이 포스코까지는 어떻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매립지에서 환여동으로 넘어가는 다리로 만들면 이 다리의 폭이 이 길이가 4km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봤을 때 경제성을 확보할 그 수 도로는 있죠.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연결시켜 소통을 빨리 하고 물동량도 네. 빨리 이동하게 하는 도로인데 우리 허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포항 IC에서 형산강 하구 쪽으로 오면은 그것은 엄청난 교각이 서져야 됩니다. 엄청난 고가도로가 서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오히려 토지 수용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과다리를 들어서 흉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전혀 아닙니다. 블루밸리에 있는 앞으로 향후에 물동량이 영일만항 쪽으로 또 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연결도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4천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천억을 줄이자고 그렇게 도시에 흉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은 도심으로 들어온 도로가 전혀 아닙니다. 형산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될 수가 없죠. 자, 이강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허대만 후보 6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예, 아까 이창균 후보께서 동빈대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빈대교는 현재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방 비치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송도 구항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셋째,
해안 연결 노선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동빈대교는 애초에 제가 송도동에서 26살 때 시의원을 했습니다. 송도에서 북부 해수욕장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있으면 북부의 상권과 송도의 상권을 연결시키면 시너지가 있겠다. 해안선을 훨씬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구상되고 추진되었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또 경북도나 국토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리는 이게 해안선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고 송도에서 출발한 다리가 롯데아파트 인접한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가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불편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동빈대교 문제는 이창균 후보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동빈대교와 항구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강덕 시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북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 맨 끝에 있는 2,000평 정도의 넓은 주차장, 무료 주차장이 항구동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경상북도가 팔았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파냐? 시민들이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공공용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왜 파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감사원 감사에서 무수익 자산 매각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시의원 통해서 이강덕 후보께도 질문해 봤습니다. 왜 매각하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라는 감사 지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왜 이 항구동 주차장 공공용으로 활용해야 될 이 주차장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48층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사업자에게 매각을 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을 그만두고 이번에 출마한 이유 중에 100분의 1쯤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강덕 후보께서는 정말 감사원 감사 지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에서 박용선 우리 도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도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의 목적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그 부지를 다 사자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 부지는 평당 800만 원이 넘습니다. 800만 원이 넘고 주차면은 170면입니다. 그중에서 170면은 3, 40면이 제대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장기 주차입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3, 40면입니다. 3, 40면을 사용을 하자고 172억 원에 되는 상당을 돈을 그것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리도 없는 거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매각 하루 전날 매각 공고 하루 전날 우리한테 구두로 직원 실무진한테 여기는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 잠깐만요.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항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경상북도에서 매각을 하는데 하루 전에 구두로 통지를 한다? 개인과 개인의 매매에도 거래에도 이런 식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가 우리 포항 시민들은 도민 아닙니까? 도에서 이걸 매각하려고 한다면 매각 반대해야죠. 포항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항 시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 토지를 경상북도가 임의로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매각을 한다면 이거 반대하지 않으면 포항시장 뭐합니까? 포항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대해야죠. 그런데 주차 이용면이 적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포항시가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저는 포항시가 매각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의혹의 매각 과정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지는 저는 이 주차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48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매각돼야 될 것입니까? 주차장을 없애서 교통 유발을 엄청나게 하는 48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빈대교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즉각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해안 연결 도로로 노선을 바꾸든가 아니면 영일만 항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경 부두가 영일만 항으로 이전되고 난 다음에 또 수리 조선소가 영일만 항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동빈대교를 다시 추진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고 오랫동안 우리 포항 시민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해안 연결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허대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 토론의 부족한 부분은 잠시 후 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경제에 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철강 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포항 경제의 탈출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강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포항은 제조업 중에서 약 75%가 철강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철강 산업 침체에 따라서 우리 포항이 그 직격탄을 맞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 5월 달에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산 강관에 대해서 수출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수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때렸고요. 또 2016년부터 조선 수주 격감이 일어나서 더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 철강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결국은 우리 지역의 철강 이외의 새로운 산업으로 이 산업 다변화를 함께하는 투 트랙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철폐 내지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다른 지역의 군산이나 거제나 통영처럼 여러 가지 고용 위기나 산업 위기가 있을 경우에 특별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듯이 우리 지역도 산업 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허대만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포항은 현재도 철강 도시이고 앞으로도 철강 도시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포항의 경제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철강 경기의 회복입니다. 현재 철강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사실상 회장의 공백 상태이고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무리한 자원 외교와 무분별한 M&A 때문에 빈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포스코가 정상화되고 더욱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간섭에 대해서 확실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포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북한의 철광석과 석탄이 포항으로 오도록 만들어서 포항에서 만들어진 철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런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포항에서 시작한다는 꿈을 포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경제를 살리려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오도록 하면 됩니다. 사람이 와야 먹고 자고 또 택시를 타고 물건을 사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사람이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러 오는 사람을 늘리는 거하고 또 놀러 오는 사람을 늘리면 됩니다. 그럼 살러 오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가 산업의 다변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놀러 오는 사람을 늘려야 됩니다. 포항은 놀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계적 위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포항 운하를 관광 명소로 해서 포항에
놀러 오는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포항이 경제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놀러 오기 위해서는 크루즈라든지 이와 같은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살라오고 놀러 오기 위해서는 포항이 그야말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만이 포항에 사람이 오고 놀러 오고 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기회를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말씀이 있으면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6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는 없고 질문과 답변 시간이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 또 유언비어를 인용한 발언,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허대만 후보부터 토론을 주도해 주십시오. 6분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허송세월이 됐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그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은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총리 장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진이 왔을 때 이강덕 후보께서도 큰 고생하셨지만 저도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정액, 복구비 지원, 국민성금 지원 이런 걸 다 합쳐보니까 3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세월 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정치권의 인연들이 제가 포항을 위해서 일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인맥과 또 집권당의 후보라는 위치를 잘 활용해서 포항의 문제를, 포항의 오랜 숙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강덕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강덕 후보께서는 이명박 경찰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각광을 받았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도 이강덕 후보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포항의 문제를 푸는데 중앙정치권의 지원과 중앙정치권의 협조와 중앙정치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항의 오랜 숙제들이 전부 포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협력을 이끌어낼 중앙정치권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거 아닌가,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저는 직업공무원으로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서 일을 했을 뿐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맥은 제가 중앙에 있으면서 정말 모든 부서에 저만큼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특히 정책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부처에 어디 가나 또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을 정도로 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포항에서만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인 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서 구축되어 온 네트워크가 활용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이강덕 후보께서는 인구 감소 대책을 비롯한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인구 문제는 포항에 지진이 오기 전부터 걱정이 되고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미 2014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흥해 지진 이후에 감소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공약 발표였던 것 같은데, 이창균 후보께서는 이강덕 시장의 그런 계획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강덕 후보께서 예. 인구 감소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인구 감소는 2014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인구 감소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인구 감소 대책이야 뭐 사실은 지금 현재 포항이 심각하게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사회적으로 소자와 뭐 사회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출생률이 적은 그런 상황, 뭐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간다, 이런 것을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그 정도 하고 다른 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 시장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가 계속 준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포항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동빈대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방비치 주민들이 거의 10개월 동안 아파트 앞에서 그 추운 겨울 또 여름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현직 시장이 찾아가서 한마디만 하면 수백 명의 주민들이 한겨울에 출근 시간에 피켓 들고 데모하는 그런 고생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그런 고생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강덕 후보께서는 우방비치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우방비치 주민들하고 14회 내지 15회 정도 우리 시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직접 한 것도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정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아니 만나는 게 만났다는 걸 만났는데 정책의 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허 후보님께서는 정책의 조정과 소통을 착각하고 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만나야 소통이 되고 조정이 되는 거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허대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이창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포항시정을 운영하고 시장이 될 정도 같으면은 아마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항이 가장 안고 있는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 소통하는 행정, 안전한 도시, 이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 박사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을 4년간이나 한 지방자치 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발 지진으로 인해서 6일간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할 정도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 특히나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었고 또 국회에 바른정당의 수석 전문위원도 하고 정책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이 포항시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경력과 경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강덕 후보나 허대만 후보는 정말 이 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허대만 후보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대만 후보의 경력은 아마 20대에 시의원 한 번 한 경력과 얼마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입니까? 이것을 한 경력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이 전혀 전무합니다. 이것을 갖고 어떻게 포항시정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질문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정당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는 경험을 쌓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이 과정입니다. 정당에서 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선거 없는 시기에 다양한 국가적인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를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해법을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이 포항에 오래 살고 우리 애들까지 포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17대도 할아버지부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포항에 대한 문제와 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포항 전문가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중앙정부의 인맥과 집권당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네, 누구보다도 그 유리한 위치에 정도로만 있다고 생각을 듣겠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 예, 말을 한 거예요. 집권 여당으로서기 때문에 포항시장을 경영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이 또 연습하는 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강덕 우리 후보님도 4년간 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의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이제 4년 동안 이제 연습을 기초를 닦았고 그래서 더 기초를 닦았던 것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시장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출마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시장 4년을 어떻게 기초 닦으라고 시장 시켜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좀 살리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망치고 있고 시민 소통하겠다 해놓고 소통 안 하고 외면하고 있고 투자 유치하겠다 해놓고 투자 유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해놓고라 또 한 번 4년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민 우롱하는 것이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덕 우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지적을 겸허하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이창균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할 만큼 그렇게 다 했고 또 투자 유치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경제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정말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말씀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후보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항시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재정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운영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이강도 후보는 지금 시정 운영을 해보면서 가장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뿐만 아니고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출산 쪽에 있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아직까지 출산 정책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듣기로 하고 저는 봤을 때는 투자 사업이 가장 낭비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투자 사업만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허대만 후보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득주 성장을 이제 신봉을 하면서 포스코의 포스코와 외주업체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소득 성장 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했지만 외국에도 실패한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쓴다는 것은요. 격차가 경제를 전혀 모르고 격차를 줄이는 게 포항 지역 경기 살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네, 자 이창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이강덕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허대만 후보께서 지진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본인이 노력해서 3천여 원에 해당하는 중앙 그것을 받아왔다 이렇게 했는데 3천억 원 그 내역을 혹시 아십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보통 교부세 정액분이 1,100억 원입니다. 지진 피해 복구비가 1,600억입니다. 특별 교부세가 한 400억 됩니다. 그래요? 우리 근데 그 계산하고는 틀리네. 아닙니다. 그 3천억의 내역은 우리 지진 피해 복구비가 2,610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교육청이나 타기관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교육청하고 제가 다르니까. 얘기한 것은 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제가 관여했던 예산이 3천억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려온 돈은 총 우리 지역에 내려온 게 3천억인데 3천억이 안 내려오고 아니죠. 우리한테 내려온 게 2,610억 원.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2,610억 원이고 그 중에 우리 타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타기관 내려까지 합쳐서 3천억이에요. 그 3천억 중에서도 의원금이 한 370억, 80억 돼요. 400억 거기다가 우리 보통 교부세 정산비라고 우리 천억을 넘겨내는데 그 보통 교부세 내역이 어떤지 아세요? 보통 교부세가 정말 지진이 났기 때문에 특별히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돼 있던 1,500억 중에서 1,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빚진 걸 우리한테 내준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50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러한 상태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놓고 본인이 다 받아왔다. 이것은 아전 인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빈대교와 관련해서
우리 허대만 후보가 중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해안도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안도로로 가게 될 경우에 우리 허대만 후보님이 해안관광특구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영일 대숙장을 비롯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안도로로 가면서 이룰 수 있는 백사장 또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수공간 그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송도 바닷가와 같은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을 현재처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현재까지도 38%의 관광객들이 영일 대숙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를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 좀 답변할 시간 주셔야죠. 그다음에 이것은 영일 대숙장 앞으로 가겠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끊어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그런데 이제 국지도가 생기면서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생기면서 정부와 도가 검토를 해서 3호로로 해서 우방비치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해안 영일 대숙장 앞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전액 그것을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돈을 부담하고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국비를 받아서 국지도를 변경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2년간이나 불용 처리했고 앞으로 또 작년도에 2월 됐던 걸 또 불용 처리했을 경우에 이 다리는 정말 무산이 돼서 새롭게 계획에 반영했을 경우에 최소한 15년 정도 다리를 짓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량동이나 환호동이나 또 두호동이나 또 중앙동, 학상동에 있는 교통, 편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점을 좀 간과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동빈대교 문제는 들어보세요. 동빈대교 문제는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씀 일방적으로 하지 아까도 계속 이해하셨기 때문에 동빈대교 문제가 너무 정치화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정말 이것을 저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최대한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저 혼자 그냥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나온 도와 건설기관이 낸 건물 다리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되게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수십 년간 이것을 짓기를 희망을 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돈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시 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여당 시장이냐? 그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줍니까? 당연히 타당성이 우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당 시장이면은 예산 따기 쉽고 야당 시장이면은 예산 따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뜻이 해석되게 우리 여당 후보론을 우리 허대만 후보님은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의롭고 정말 공정한 나라라고 하면은 여당 정부에 예산을 많이 주고 여당 시장에 많이 주고 야당 시장의 경우에 안 준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나 투자 사업은요 사전에 재정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그 계획하에 투행자 심사를 거쳐서 그리고 단년도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갑자기 뭐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 허대만 후보가 얘기했던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예산 배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래 재정운영 시스템 속에서 지방재정은 움직이고 지방자치는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스템을 잘. 네. 자, 이강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외곽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구도심의 낙후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 구도심과 신개발 지역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균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구도심 지역을 지역별의 어떤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4개, 4개의 특구를 지정해서 지역 발전과 구도심을 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거리 중심의 구도심 지역을 복합 행정 특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 청사를 구도심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이 지역에 지금 현재의 경북 환동의 발전본부를 경북 제2청사로 승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의 제2청사도 여기에 집약을 시켜서 복합행정 특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둘째는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 청사를 창업 지원이라든지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셋째, 구철도 역사 중심으로 하는 주거문화예술 특구를 만들어서 위에는 대규모의 시민 광장과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설립을 해서 시민이 주상복합화해서 시민이 주차를 하고 육거리라든지 중앙상가라든지 포항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항문화를 중심지역으로 하는 포항문화 관광 특구를 조성을 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 네,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이강덕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포항의 도시계획 인구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85만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제하고 싶은 지역도 이미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도심은 더욱 공동화되고 외곽으로 퍼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 이 85만을 70만으로 줄였습니다. 도시계획 인구를 70만으로 줄여서 조금 더 압축되도록 경북도와 협의해서 외부 확장을 줄이고 도심으로 복귀를 해서 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개발된 신개발 지역은 베드타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나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구도심을 다시 살려서 도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도심과 신도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결국은 교통도로망을 확충을 해서 도심으로 들어오기 편하고 나가기도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망을 3축으로 하고 우선 제일 외곽의 영일만 대로를 3축, 그 다음에 2축인 우리 장성동에서 우리 지곡동까지의 새로운 도로를 하나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곽도로를 3축을 해서 그 교통을 편리하면 도시도 살고 도심도 살고 외곽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허대만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도시계획 기준 인구가 70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포항시 인구가 70만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85만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짜다가 70만으로 이제 줄였다고 이게 내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 공동화의 가장 큰 주범은 우리 시의 관련 공무원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역의 토호들과 결탁해서 과잉 도시계획을 해온 결과입니다. 온갖 특혜와 비리가 도시계획 과정에서 횡행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구도심 공동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강덕 후보께서 보통교부세 1,100억, 1,000억 그거 제가 아니었으면 확보 못했습니다. 국가 돈이 대통령 돈도 아닌데 안 줄 수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소통하고 사업 타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 지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국책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맺은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1분 안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강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예,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다른 두 후보가와의 나눈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좋은 이야기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시는 정말 위대한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제대로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앙에서의 경험, 시정에서의 경험,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뚝심,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시장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감, 헌신, 그것이 높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이강덕이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허대만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2천여 공무원들과 52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포항은 불통행정이 없는 소통포항, 비상식이 횡행하는 행정을 상식이 통하는 행정으로 만드는 상식포항, 철강 경쟁력이 다시 회복되는 철강포항,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포항, 일정한 수준 이하의 생활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포항, 누구나 도시 개개, 시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포항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된 포항, 새로운 포항,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창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이제 포항의 민심은 변했습니다. 어르신들조차도 이제 빨간색 자유한국당은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파란색 민주당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트색 바른미래당밖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 박사, 경제 전문가이고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안전한 포항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불사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잘 준비된 포항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 때 20%의 득표를 했고 4만 3천여 표의 득표를 했습니다. 저를 선택했던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다시 저를 선택했어서 꼭 투표장으로 가실 때 한 분 더 모시고 가시면 저는 40%로 당선됩니다. 포항이 변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토론회에 이어서 포항시장 후보자의 합동 연설회도 함께 방영이 됩니다.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방송 연설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하공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열리는 이 장소에 왔는데요. 오늘 포항 스틸야드에 왔어요. 무료로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문구가 적힌 커피 하나와 그리고 너무 귀여운 기표 모양 쿠키까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짜는 6월 13일 수요일.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날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일찍 6월 8일 금요일, 6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미리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희망의 축제 우리가 시작해요. 커피트럭 바로 옆에는 또 경품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내 꿈으로
진지하게 할게요. 멋있다. 한참이 어디서? 이렇게 경기에 앞서서 많은 팬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무료 커피, 식혜, 음료도 나눠주고 또 쿠키도 나눠주고 또 옆에는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있어서 선거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도 모두 재밌게 즐겁게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온 6월 13일 수요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꼭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즈! 끝!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내 꿈으로 미래를 만들죠. 유권자가 만드는 희망의 축제 우리가 시작해요.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합동방송연설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성은 후보의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시장 후보 무소속 기호 7번 모성은입니다. 한국전 당시에 연합군의 군수물자를 실은 기차가 북한 괴뢰군의 피습에 폭격됐습니다. 수천 발의 총탄을 입은 그 기차는 탈선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4년 전 포항시장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철만은 달리고 싶다 심정으로 40년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또다시 절규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배제한 채 정당 소속인들끼리 선거 방송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층이 정해놓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기득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방금 새 후보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새 후보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작년 겨울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저희들은 유발 지진을 규명하기 위해서 거리 시민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도대체 그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작년 11월 15일 지진이 있은 다음 날부터 유발 지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발기해서 다음 달 12월 16일 범대본을 창립했습니다. 그 후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저는 유발 지진을 주장했고 시민 서명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입으로 말하고 말로만 외칠 때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포항법원에 포항지열발전소 업무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패소한다. 접수조차 안 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당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지열발전소를 법적으로 중지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는 줄어들었는데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포항의 지역 내 총생산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는 상주시나 울릉군보다도 못합니다. 1조 원 이상 들여서 만든 포항의 신항만은 부도지경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최대의 낚시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루벨리 산업단지 7천억 원을 들여서 10년간 만들었습니다. 분양률이 3% 미만에 이릅니다. 시민 여러분, 포항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위기 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포항시장입니다. 저는 석박사 학위를 거치면서 지역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산인 내무부에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실무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감독하고 평가까지 해본 장본인입니다. 전 세계 250개 도시를 돌면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도시가 왜 소멸하는지를 제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행정 실무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정책론, 지역경제 정책론이라는 책을 써서 전국의 대학에서 교본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 책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학 교수나 학자 등 1600명이 모인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총회장까지 학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까다롭게 이럴 데 없는 교수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지진 문제입니다. 지진 문제는 그 자체보다도 주먹구구 행정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벽이 갈라져서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접수조차 못한 집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포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한 걸 느끼고 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25%, 30%의 여러분들의 재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포항 전체적으로 보면 약 2조의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포항 시민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 대구 간의 전철을 개통하겠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포항역에서 대구까지 40분이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과 통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중에 양동역이나 위덕대역, 그리고 지곡역, 흥해역, 한동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매우 편리해지게 됩니다. 죽도시장도 주말시장이 아니라 주중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저는 포항과 연접한 북쪽의 영덕, 청송, 그리고 영천을 합치려고 합니다. 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개 도시를 합치면 순식간에 인구 70만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인구 100만의 포항광역시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 대구 간 전철이 기초가 됩니다.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영천과 포항과 영덕은 동일 생활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4개 시군을 합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또 제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시군 통합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입니다. 포항 지진의 대책 일환으로서 흥해 장량지구를 잇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 어느 곳에 교통정체가 심한지,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는지, 또 홍수가 났는지, 화재가 났는지,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지 로봇이 알아차리고 로봇이 명령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진으로 추락된 도시 이미지를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물어진 흥해 장량지구를 국비 10조 원을 끌어당겨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중앙상가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국립대 수준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서는 영일대 레고랜드를 유치하겠습니다. 모갈산을 도심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린이 미술관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실버 대책으로는 택시카드를 발급해서 무료로 수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모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장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공천권의 굴레를 벗어 던진다면 분명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지진 문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손성호 후보의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장 시민후보 기호 6번 손성호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도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안전도시를 만드는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지연, 회견, 학연, 조직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손성호는 17살 때부터 생업전선에서 다양한 성공 방법을 익혀왔기 때문에 포항이 처해 있는 안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성호는 서민들의 서러움과 애환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11년 전 울진에서 사업부도로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전기장판 한 장에 저희 4식구가 잠을 자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붕어빵을 구워 팔고 저는 신문 배달과 죽도시장에서 야채 배달을 하면서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그때 포항 시민들이 따뜻한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답을 위해서 침체된 포항 경제를 살리고 안전도시를 건설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포항을 안전도시로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보관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건설은 포항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층과 집안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 건축 위험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또 모든 신축 건물에는 내진 설계 강화와 면진 설계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대신 공사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그 반대급부는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 반대급부가 바로 국가 손해배상 및 부동산 규제 해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산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려주었듯이 포항도 지진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 지역 지정 및 관광자원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침체된 포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 특별법 제정안은 이미 제가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청원서의 요지는 포항 지진의 원인이 유발 지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흥해지역 도시재생 특별지원금 6,500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전부는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포항이라는 도시가 재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포항 지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포항 전역을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은 물론 전국의 자본가들이 포항에 몰려올 것입니다. 포항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면 자연히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침체된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포항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항 전역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3배 이상 그리고 연 14%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포스코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여 포항 경제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쌍두마차는 바로 4차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4차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포항 여객선 터미널을 영열 신항만으로 조기에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초대형 공용 주차장 빌딩과 해상 케이블카 복합 빌딩을 건설하여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부산, 여수 등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 수익률이 100% 이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도시장을 포함한 포항의 모든 재래시장을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래시장마다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또 영일 신항만 크루즈항이 2년 뒤에 개항합니다. 개항 이전에 해외를 뛰어다니면서 정기 항로 개척과 선사와 개항지 및 모항 계약을 체결하고 1,400조의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조의 콘텐츠 시장을 개발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놀이문화를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곧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음껏 창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빈대교 건설을 해안선으로 변경시키고 도계교를 건설하여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계교 건설 비용은 이미 확보한 동빈 고가대교 건설 비용 662억이면 충분합니다. 도계교로 변경하면 항구동 시민들의 민원 해결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영일만 대교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셋째, 영일만 대교를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에 착공하고 임기 내 30%의 공정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북방 경제 협력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기에 착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일만 대교가 건설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원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 거리는 22km나 단축됩니다. 착공 후 10년 뒤 영일만 대교 건설이 완공될 때 차량 등록 대수 증가와 통행량 증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성호가 국회와 청와대를 뛰어다니면서 브리핑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임기 이내 30%의 공정을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형상강 수원 문제를
주 원인은 공장 폐수와 축산 폐수로 알려진 바, 그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할 것이며, 이미 오염된 형상강 바닥은 준서를 통하여 복구하고 그 비용은 국가로부터 받아낼 것입니다. 다섯째,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70조 원의 바이크 시장을 선점하고 95조 원의 레저 시장을 선점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세계적인 축제와 각종 행사를 통하여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고 했습니다. 포항시장 기호 6번 손성호, 모든 열정을 다하여 포항의 안전위기와 침체된 경제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를 마칩니다. 사흘 후면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선거일 13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에 꼭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와 합동방송 연설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